들어오시죠. 한 건물의 옥상에서 두 남자가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한다. 둘 다 말도 안 되는 피지컬을 선보이지만 아무래도 주인공 버프를 받은 준기형을 이길 순 없어 털리게 되죠. 좀 제발 좀 그만해. 나 무서워. 이어서 일 마쳤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보고를 마친 남자가 알코올과 적당히 섞여 있습니다. 친절하게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세상은 비리를 저지른 검사가 술에 취해 자살한 걸로 기억할 겁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살로 위장한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시공간이 멈추고 다시 옥상 위로 이동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 뭐야? 옆에 보이는 한 여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며칠 전 한 사건 현장에 도착한 남자. 그곳엔 경찰들과 조직폭력배들이 대치 중이었죠. 뭐합니까 지금? 법 집행하랬더니 나란히 마주서가지고 판문점이에요? 경찰들은 영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홀로 깡패들 앞으로 나아가더니 신체 건강한 남성 2인 이상이 현장 작업에 관련 없이 등기로 활용 가능한 장비를 손에 쥐고 공무원과 3분 이상 대치 시 범죄단체 결성 및 가담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가담 활동을 한 자라고 해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심은석 뺨치는 연설을 늘어놓습니다. 그것 좀 줘봐봐.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니까?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말을 듣게 되는 깡패들. 야, 하지만 얼마 이하의 벌금은 들어봤어도 이상의 벌금은 좀 생소하지 않냐? 그러네. 그렇지. 그런 게 어딨어?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뻥이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자신의 뚝을 내려치는데 아 뭐예요? 그는 대한민국 검사 대가리가 터졌는데? 전설적인 또라이 불도저 검사 김희우였죠. 깡패들이 이렇게 시간을 벌고 밀항하기 전 강제로 정당방위를 설계한 뒤 가자! 모두를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출근길 김밥 노점을 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여기 검찰청 앞이에요. 금세 단속됩니다. 아직 개시도 못했는데. 경고를 한 뒤 네, 접니다. 바로 신고를 오늘 점심 아니. 김밥입니다. 선행을 베풀죠. 할머니, 여기 있는 거 다 싸주세요. 이걸 다? 개시는 하셔야죠. 그야말로 전형적인 강강약약에 참된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위직, 대기업, 정치인 가릴 것 없이 오직 법과 정의에 기반하여 모두를 심판해왔죠. 장기화된 경기 침체 시국에 대기업 목적이 강압 수사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볼멘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기자의 우문에 그의 현답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고 국가가 쓰러지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부패. 그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고 소속 검사인 저는 법이 지켜진다는 믿음. 그것 하나만 생각합니다. 간지 그 자체. 한편 그가 현재 착수 중인 사건의 클라스는 그동안과는 또 한 차원 다른 레벨이었죠. 누굽니까? 바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대한민국 최고 권력인 조태선 맞죠? 조태섭 검거. 하지만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기업 총수, 국회의원, 비서 등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증언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때 경영전략실장 연락 왔습니다. 처음으로 강력한 증인이 등장하죠. 증언 하겠습니다. 희우는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단단히 준비한 뒤 검사장에게 찾아가는데 하지마. 하지마. 응, 하지마. 바로 입구컷을 갈기는 검사장 김석훈. 왜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조태섭 의원을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속고 있으니까요. 천사 코스프레하며 국민들을 기만한 죄값 반드시 받게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검사.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어서 네가 건드리는 그 마을에는 거기 나름의 질서가 있어. 가운데 쏙 박힌 거 꺼내올 때 어딜 밟고 들어가겠어? 당연히 그 마을 땅을 밟고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거기 질서를 깨트리는 거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똘똘 뭉치고 지금의 상황을 한 마을에 비유하며 희우를 설득하지만 더 이상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닌 게 되는 거야. 역시나 누가 그 마을 사람들은 법 없이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씨알도 먹히지 않고 혹시
검사장님 그 마을에 거주하세요? 오히려 김희우, 어제 조태섭은 왜 만나셨습니까? 검사장을 역으로 추궁합니다. 이제 나까지 따라다니냐? 범죄자를 따라다니죠. 동선이 겹쳤고요. 현실성 없는 부하 직원 덕분에 수고 좀 한답시고 입맛에 안 맞는 저녁 식사 한 끼 했습니다. 됐습니까? 전 검사장님 믿고 싶습니다. 그 누구의 앞이라도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긴 하다. 나쁜 말 가려듣는데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단 한마디도 지지 않죠. 그런데 희우가 자리를 뜨자마자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김석훈. 준비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우의 의심대로 그도 정말 그 마을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조태섭이라는 인물은 경영이 형이 배역을 맡은 걸로 보아 악역일 확률 58,000%. 앞으로 우리에게 표를 줄 젊은이들의 생각을 좀 읽으세요. 모든 국회의원들을 어린이 다루듯이 훈계한 뒤 그가 향한 곳은 대통령 집무실이었죠. 심지어 당신 대통령에게 명수형 뺨치는 호통을 치더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세상에 우스운가 보네. 조금 전과 다름없이 이 사람이 나라 걱정하라고 대통령 명함 하나 봐줬더니 기껏 장인어른 걱정이나 하고 앉았네. 대통령에게도 훈수를 둡니다. 이어서 3천억이면 되겠습니까? 한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560억으로 뭘 하겠습니까? 1차로 오늘 1,000억, 일주일 후에 2,000억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손에 쥐세요. 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내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후보님께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어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내역과 대통령의 내연녀 이야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핵폭탄 같은 영상이었죠. LA에 있는 당신 내연녀 아직도 화가 덜 가셔서 씩씩거리고 있어. 내가 직접 가서 그 아가리에 물린 재갈 한번 풀어볼까? 이에 꼼짝도 못하는 대통령 허재근. 이 나라엔 조태섭이 있고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한 아시겠습니까? 그저 조태섭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야말로 살아있는 최고 권력답게 방금 검찰에서 의원님을 소환했다고 합니다. 그래? 검찰의 소환 소식에도 밥이나 먹으러 가지. 여유롭게 그지없었죠. 매운 거 좋아하지?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이루어진 둘의 첫 대면. 이렇게 보는 것만 김희우 검사. 만나서 반갑네. 피의자가 검사를 앞에 두고 할 인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네도 내가 많이 보고 싶었을 텐데. 그렇긴 한데 반갑진 않습니다. 패기가 넘치는구만. 우리 의원님은 이 욕망이 넘치시고요. 유머도 있는 친구였네. 처음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휘우의 성공이 시작됩니다. 아저씨, 아저씨. 여기 검찰청 조사실입니다. 아저씨는 피의자고 당신이 나가서나 조태섭이지 여기가 바뀝니까?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죠. 내가 밖에서 조태섭인 그 대단한 조태섭 씨를 그냥 쓰레기로 만들려고 여기 데리고 왔잖아요. 왜? 당신이 개쓰레기인 게 사실이니까. 류현진 뺨치는 돌직구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당신이 하던 식대로 용을 쓰고 지랄을 해서 내가 먹힐 놈이면 본인의 단호한 당신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지도 않았겠지. 검거 의지를 피력합니다. 데려와서도 당신 같은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아메리카노 주문이나 받으면서 실험 넣을까요? 뺄까요? 뭐 이런 거나 물어보고 앉아있었겠죠. 이에 태섭이 형도 반박에 시동을 걸어보는데 무슨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있어서 나 조태섭을 위한 욕심은 없습니다. 모두 국민을 위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가볍게 컷해버리죠. 졸라 고독하고만. 그런데 그때 힘없는 정의의 쓸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 갑자기 분위기 특강 시간. 머슴이라서 무지한 게 아니라 무지해서 머슴이 된 거야. 너는 그 무지함에 어울리게 아직도 그걸 몰라. 당신들. 대놓고 반말과 욕설을 하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정의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꽤 멋있어 보이는 그 정의는 말이야. 네가 갖겠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아니라 정의가 사람을 가린다고. 치기란 말 하나. 문호영의 간장치기는 알지. 네가 지금 품고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무지함이 견고하게 빚어낸 치기라는 거야. 치기. 날 부수고 싶으면은 날 위해 구축된 시스템부터 부수고 들어왔어야지. 여전히 여유가 넘치는 조태섭. 어디 특강하러 오셨나? 참, 아직도 초청받아 오신 줄 아시네? 하지만 그의 이 여유에는 증인 확보했죠. 모두 이유가 있었죠. 증인의 가치는 증인이 법정에 섰을 때 제 몫을 하기 시작하지. 근데 그럴 수 없다면 같은 시각 룸서비스입니다. 나 같아도 1초 만에 열어줬을 초미녀 룸서비스 직원의 자동문을 시전해버리고 증인은 순식간에
제압당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너무 쉽지 않았나? 조태섭의 날 만나는 게 조태섭을 위한 보고 싶었네. 조태섭에 의한 나 조태섭을 여기까지 들인 검사가 누군지. 짜여진 각본이었죠. 그 패기를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생각은 없는가? 검사님, 이어서 곧바로 증인에게 달려가고 있는 희우에게 도착한 영상 메시지 속 내용은 가히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어서 영상 속 건물에 도착하자 찾는 분은 저희가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한 남자가 친절히 안내를 해주고 이어서 론다 로우지 2명이 나타나죠. 그렇게 희우가 로우지 누님 2분과 미친듯이 똥꼬쇼를 하고 있는 동안 이 집은 아주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있는 태섭이 형. 아주 별미야. 그 사이 로우지 깐부를 처리하고 옥상으로 올라가자 조태섭의 최종 신복이 그를 맞이하고 한때 격투기 선수로도 활약했었던 희우였지만 생전 처음 보는 압도적인 무력에 인트로 때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었죠. 일 마쳤습니다. 그가 보고하던 남자는 조태섭이었습니다. 지금 처리한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그는 깔끔하게 아주 잘 우렸어. 끝까지 좋은 차를 마셨으니까 자신이 직접 죽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 오늘 밤은 푹 자겠어. 치밀함을 보여주며 고마워. 진행시켜. 간접적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강제 투신을 당하지만 갑자기 시공간이 멈추며 다시 건물 위로 이동되고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신비한 느낌의 여자. 죽은 거죠? 나. 네. 보아하니 저승문호 아니 저승사자인 것 같은데 그때 잠깐 당신의 인생을 스킵해서 보죠. 갑자기 그의 인생 큐레이션 리뷰가 시작됩니다. 이번 역은 가랑이. 학폭 피해자였던 그의 과거, 김희우. 좀 맞고 살았구나. 원래 정의는 있는데 세력은 없는 애들이 좀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망, 심지어 부모님은 뺑소니를 당해 돌아가시고 뺑소니였죠. 격투기까지. 강해지기로 했죠. 이어진 격투기 선수 경험과 삼수 끝에 한국대 법학과 입학, 이어진 사시 합격 후 검사, 그리고 조태섭이라는 막강한 범죄자의 검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살해당했고 개같이 실패. 정의는 있었는데 세력이 없었던 걸까. 제대로 힘도 못 쓰고 당했네요. 다짜고짜 팩트로 놀려대던 저승사자는 만약 이 싸움에서 살아남았다면 조태섭을 잡아 넣었을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더니 글쎄, 목숨이 하나 더 남아있다면 다시 조태섭을 잡는 일에 쓸 건가요? 목숨 걸고 하던 일이에요. 정해져 있는 일이고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표출하는 그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희우에게 하세요. 그거 천천히 준비해서 완벽하게 올가매세요. 살려주겠다고요. 뭐요? 목숨 한 개를 더 부여해주겠다고 합니다. 저승에서 받는 벌은 너무 늦어. 이승에도 지옥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인생 2회차에 대한 그녀의 조건은 약속해요. 그에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나요? 조태섭에게 지옥을 보여주는 것. 보여주지. 명심하세요. 악마는 그보다 더한 괴물이 아니고서는 잡을 수 없단 걸. 반드시 성공하세요. 이어서 그녀가 사라지고 몇 주 뒤 희우는 야, 정말로 15년 전 과거로 돌아옵니다. 계산 안 해? 때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직후 편의점 알바를 하던 시절이었죠. 김한미? 정말로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던 인생 2회차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진짜 다시 살아난 거야? 이런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집에 가야 한다. 홈커밍. 그 이유는 난 편의점 알바를 하던 시점이라면 철없는 아들이었다. 아직 부모님이 뺑소니를 당하기 전 시간대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밥은? 아침밥 차려놨으니까 꼭 먹고 나가. 나와 부모님의 마지막이었다. 부모님과의 마지막 인사, 아니 일방적인 인사, 그리고 엄마가 차려준 마지막 밥상. 일을 마치고 온 부모님이 손도 대지 않은 밥상을 보고 가슴 아프길 바랬다. 그렇게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마지막 쪽지와
아들 냉장고 안에 불고기 해놨으니까 데워서 같이 먹어. 다 식어버린 마지막 식사를 먹으며 후회와 슬픔은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절망스러웠다. 나에게 불효를 만회할 기회는 이제 영원히 없으니까. 하지만 그 기회가 다시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떨림으로 문을 열고 엄마, 부모님을 불러보지만 아버지. 아무런 대답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다신 없을 기회가 희훈이? 주어집니다. 벌써 알바 끝났어? 엄마. 갑자기 얘가 왜 이래? 왜 안고 난리야? 아버지. 아직 이 모든 게 꿈인지 환상인지 현실인지 확신은 가지 않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전의 삶과는 달라져야 한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인생 2회차를 더 강해져야 한다. 시작합니다.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한 것은 재수학원 등록. 일단 다시 검사가 되어야 조퇴서비를 쳐넣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허나 그 당시 그의 성적은 이성적이면 최저 등급반이에요. 최하위권.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한국대 법대 졸업 후 검사까지 역임했지만 15년 만에 보는 수능 과목들은 거의 초기화 수준입니다. 그렇게 다시 감을 잡기 위해 열공을 하던 중 빠르게 그날이 다가오기 시작하죠. 바로 부모님의 뺑소니 사건 D-Day. 희우는 과거 미래를 되짚어보며 사건 현장으로 나가보는데 사실 검사가 된 후 가장 먼저 살펴봤던 부모님의 뺑소니 사건은 전형적인 부실수사야. 누가 봐도 미심쩍은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왜? 희우는 부모님을 마중 나간 뒤 안전하게 에스코트할 계획을 세우는데 아이고 저봐 이놈아. 온다. 때마침 나타난 차량에 부모님을 안전한 위치로 이끄는 데 성공하죠. 왜 이래 이놈아? 응? 그런데 그때 저거 뭐냐? 진짜 뺑소니 차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피하세요. 피해주고 불러주고. 결국 또다시 운명을 바꾸는 데 실패해버린 걸까요? 그때 천만다행으로 차는 아슬아슬하게 부모님을 비껴나가고 드디어 처음으로 드디어 보겠네. 부모님을 죽였던 그 뺑소니범의 얼굴을 확인하러 가는데 뭐 죽었어? 확실해? 네, 음주운전 같은데요. 운명이 바뀌고 네, 술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부모님 대신 뺑소니범이 사망합니다. 아유, 오셨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본 듯한 낯익은 얼굴. 김진우? 김진우가 왜? 또태섭의 오른팔 중 하나인 김진호였죠. 심지어 그 뺑소니범은 바로 저건 조현석? 또태섭의 아들 풀 수 없었던 마지막 한 조각이 풀렸다. 조현석이었습니다. 사고 기록의 조작과 은폐, 그건 조태섭의 힘이었다. 그야말로 모든 악의 근원 또태섭좌. 재밌네. 재밌어. 운명이 바뀌었다. 난 부모님을 지켰고 조태섭은 아들을 잃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냉정하고 광기 어린 인간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할 수 있다. 부모님을 잃었던 내가 그랬으니까. 다음날 재수학원 교무실로 호출된 김희우. 이번 모의고사 1등했다고. 학원 설립 이래 최초로 최저 등급반 학생이 전체 1등을 찍어버리는 기염을 보여줍니다. 김호 원생은 오늘부터 한국대반으로 옮기도록 해요. 그렇게 한 번에 한국대반으로 진급하고 오전 오후엔 열공을, 저녁엔 편의점 알바를 하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인생 2회차를 살아가죠. 그런데 야 담배.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일진무리 중 한 명이 담배를 사러 오고 늘 그래왔듯 천짜리 담배 없는데? 양아치 짓을 시전하지만 왜 웃어? 네가 웃으니까. 희우는 예전의 그 1회차 희우가 아니었습니다. 아 빨리 줘. 나 시간 없어. 뭘 시간이 없어. 돈이 없는 거구만. 야, 그리고 천짜리 담배가 어딨냐? 이 새끼 가지고. 피해주고. 아주 여유롭게 피하고 뭐 피했네? 그지? 왜? 왜 맞아 그걸? 피하면 더 맞아. 때려보든가 무시나. 이 새끼가. 멈춰! 뭐야 안 나고? 뭐냐?
나와. 그의 현피 신청도 콜. 쿨하게 받아버리죠. 아 진짜. 김희우, 왜 인생을 내 앞에서 포기를 하냐? 트래시 토크 하나는 맥그리거 뺨쳤지만 왜 나를 살인자를 만들라 그래? 격투기 선수 경험 기억이 생생한 2회차 희우에게 이 찐따 새끼는 안 나? 안 나 이 새끼야. 그저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잠깐만 나 괜찮아. 이 새끼가 지금 오지마 가만히 있어. 아 잠깐만. 어우 새끼 너 뭐라고 이 새끼야. 날 올라마? 그냥 가. 어? 이게 겁대가리 없이 어디 새끼 주제에 주인을 물어. 학교 졸업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나 일로 와 이 새끼야. 씨. 이어서 뭐하냐? 눈은 왜 감아? 너 진짜 죽는다. 그만하자. 어? 더 했다간 아주 제대로 오줌 싸겠다. 오줌 싸겠어. 응? 참교육을 시전해주죠. 그리고 못다한 청소를 하러 가는데 한 방에 훅. 간대. 나머지 일진 무리들이 이따 클럽에서 한미자에 타나? 딱 봐도 더러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한미 지금 출발해서 오고 있댄다. 희우는 참사를 막기 위해 해당 클럽으로 찾아가는데 역시나 아주 더러운 짓을 하려 하고 있었죠. 좀만 더 들잡아. 아,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하는 짓거리 봐라. 저 새끼가 미쳤네. 그리고 이 녀석이 신간 보소. 과거 희우를 가장 악질적으로 괴롭히던 이 일진 무리의 리더. 희우는 그때의 기억을 상기하며 매너가 킹스맨의 사람을 빙의합니다. 만든다. 이 영화 아직 개봉 안 했지? 저 새끼 뭐래냐? 넌 오늘 뒤졌어. 이어서 시원시원하게 참교육을 시전해주죠. 그렇게 한미를 구출한 뒤 그 더러운 놈들이 한 짓을 보여주고 며칠 뒤 경찰서, 아니 한 경찰서장의 집무실로 호출되는데 너네 같은 범죄자들이 오히려 희우와 한미를 가해자 취급합니다. 내가 왜 범죄자예요? 술에 약탈하겠다고 신고했지. 그래서 조사했어. 심지어 누구냐? 주동자가 아닌 그의 꼬봉이 자수를 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내 아들도 친구가 장난으로 약을 탄 술을 아무것도 모르고 마셨고, 이 자식이 경찰서장의 아들이었기 때문. 그런데 한 놈이 들어와서 난데없이 내 아들을 일방적으로 팼어. 왜 때렸냐? 그런데 그때 아니, 김석훈 차장 검사님 여기 어쩐 일로? 김석훈? 검사장 김석훈이 등장하더니 네가 임종일이야? 네. 잘못했지?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저 검사님. 난데없이 윌 스미스 뺨치는 풀사대기를 갈겨버리죠. 피해자 중 한 명이 죽고 싶어. 김석훈의 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분명 김석훈의 자식은 아들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 이어서 그가 급하게 달려간 곳은 또 태섭의 집무실. 지금처럼만 해. 김석훈은 자네가 가고자 하는 길, 근본부터 자네의 그릇 또 태섭 마을에 내가 만들어주고 채워줄 테니까. 원주민이었던 것이죠. 한편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순식간에 수능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 전까지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학원 선생님이 추천해준 한 변호사의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죠. 이전 삶에서 승률 높은 변호사로 유명했는데 반갑다. 이미 과거 미래에서 법학 전공을 마치고 검사까지 역임한 희우에게 이 일은 딱 제격이자 누워서 유튜브 보기보다 쉬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상대가 천하그룹입니다. 위험합니다. 무리예요. 환경단체 분들이 왜 우리를 소송 대리인으로 삼았겠습니까? 모두가 반대하는 거대 기업과의 소송전을 벌이려는 정의로운 변호사를 보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죠.
본인의 수년간의 검사 생활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여느 변호사 뺨치는 양질의 자료들을 준비해가고 강민석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이 소송전에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청풍산에 있습니다. 개발이냐 생태계 보전이냐 이걸로 이기는 싸움을 합시다. 그리고 알바생이 하라는 일은 다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다 해서 말이야. 내가 월급에 보상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네가. 네? 이에 대한 보상은 현금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아주 확실했죠. 현명하십니다. 희우는 금액을 보고 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번 씨부려준 뒤 근데 이거 너무 큰데요. 난 큰 사람이니까. 현명하십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날 가볍게 합격. 그렇게 15년 만에 한국대 땅을 밟게 되고 여긴 여전하구나. 첫 강의를 듣게 되는데 민병선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모든 것이 민법은 학문이 아니다. 민법은 학문이 아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죠. 다른 의견은 없나? 이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겁니다. 잘난 척 한번 시전해주자 자네 이름이 뭔가? 교수의 관심과 김희우입니다. 한 남자의 김희우. 흥미를 끌게 됩니다. 이상.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오늘 신입생 환영의 밤 행사 있는 거 알지? 신입생 환영의 밤 초대를 받는데 그때 가게? 아까 그 남자가 끼어들죠. 누구세요? 나 이민. 딱 봐도 암모나이트 학번 페이스에 인사를 오지게 박는데 신입생 김희우입니다. 알지 김희우. 야 우리 같은 학년인데 우리 친구하자. 네? 동기였습니다. 이렇게 크게 놀라니까 뭐 손해라고 생각해? 물론이죠. 너도 막 이렇게 되게 영한 느낌 아니야? 어? 그래서 갈 거야? 절대 빠지지 말래. 절대 빠지고 싶네. 예, 빠지시면 되고요. 한편 신입생 환영회에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던 희우는 그리고 연수원 수석한 장일현 선배. 장일현? 한 사람의 이름을 들은 뒤 태도가 달라지고 그날 밤 환영회에 참가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그곳에서 최강진? 검사로 시작해 인권 변호사를 거쳐 국회의원까지 됐던 쓰레기. 미래 쓰레기들의 대학 시절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입생?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15년 뒤 조태섭과의 결전을 위해 김희우라고 합니다. 차근차근 그래. 조태섭 마을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죠. 나가서도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런데 그때 콩짝콩짝 맞히고 서로 배때기 채우고 뭐 그런 거지. 또민수가 등장합니다. 이미수 복학했어? 너 보고 싶어서. 강진 선배는 4학년인데 왜? 얘 의대 학번이랑 내 학번이 같거든. 고등학교 동창. 이래 보여도 나름 한국대 미대, 음대에 이어서 이번엔 법대까지 합격한 천재 공부 중독자였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전 삶에서는 몰랐던 사람이다. 과거가 바뀌며 나타난 건가? 그간 과거의 기억 그대로 흘러가던 것과는 달리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란 것. 지금부터 그때 한국대 법학과의 자랑 장일현 선배를 모시겠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이장급인 장일현이 등장하고 장일현입니다. 장일현. 야 이 꼴통 새끼야! 네가 뭘 안다고 조태섭 뒤로 캐고 다녀? 야, 그분 위치면 그래도 돼. 조용히 빽치고 있어 새끼야. 우리는 이제 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아주 역겨운 그의 가면에 희우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데 내가 볼 땐 너 이런 데 체질 아닌데. 또민수가 기름진 고기에다가 소주 한 잔 네가 쏘면 더 좋고. 오 쏜다고? 아니. 잘 먹을게. 굳이? 원로제급 커뮤니케이션을 시전하며 아니요! 빨리 와! 희우를 반 강제로 호프집으로 데려옵니다. 그곳에서 시덥잖은 이야기를 하던 중 야! 너 여자다리 왜 찍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죠. 방금 지나가는 알바생 찍었잖아 변태야. 아가리 안 다쳐? 야 왜? 닥치라고 했지. 그리고 가서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명불 인생 2회차답게 왜요? 지금 싸움이 났네요.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보이는 희우자.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멋없는 전개야. 이게 도와주는 거죠. 아니 그냥 나섰다가 귀찮아지면 그거부터 올 거예요? 그러네. 볼까? 가게 어딜 가? 아유 진짜. 하지만 손찌검 전에 나타나주는 게 주인공의 인지상정. 이것은 아니지. 진정하고 좀 있으면 경찰 온다니까. 좀 가자. 너 오늘 운전자. 이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세 명의 인연이 시작되는데 정말 이건 피해갈 수가 없다.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민수가 가진 똥꼬쇼를 해보지만 그녀의 시선은 희우자에게 고정되고 우리들 다 법학과 1학년. 곧바로 이어지는 90도 틀어앉기 스킬. 나 컴공과 1학년 김이야. 이어서 난 김희우 21살이고 재수했고.
나도 21살이고 재수했는데. 얼굴이 이준기면 생기는 일 AVI가 김이웅? 펼쳐집니다. 김이야. 서로 이름도 비슷하고. 맞네 인연. 거부할 수가 없네. 내가 말하는 거 들었으면서. 우리 불쌍한 민수는 강제 할로우맨이 되고 나 이민수 반갑다. 희우랑 친구니까 나한테 말. 우리 제대로 마셔야겠는데? 아까부터 내 말을 안 듣는 척하는 느낌이 있는데. 안 듣는 거 맞네. 왜 자꾸 그렇게 봐? 꿀이 뚝뚝 떨어지는 둘은 낯이 좀 익어서. 아 이런 후진 멘트는 다 들리고. 근데 나도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와 심지어 이런 걸 받아줘. 빈말인 듯 아닌 듯 왠지 익숙한 얼굴이긴 한데 기억이 안 나. 서로가 낯이 익었죠. 누구지? 누구냐 너? 그렇게 잔뜩 마신 후 집에 돌아가는 길. 그런데 무언가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고 육교에 올라섰을 때 그 느낌이 확신으로 바뀐다. 그리고 뒤를 돌자 희우를 마주하고 있는 것은 과거 미래에서 희우를 죽였던 장본인이자 태섭의 신복.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인데요. 누구나 꿈꿔봤을 인생 2회차와 말렙, 복수라는 소재를 결합해서 혹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전개와 서사, 특히 대사들은 원작 웹툰에 충실하면서도 드라마만의 특색을 가미한 것 같고요. 가끔씩 등장하는 이런 웹툰식 연출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배우 이준기를 필두로 전개해 나가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정상훈 씨가 맡은 이민수가 신스틸러로서 작품의 재미와 활기를 톡톡히 책임지는 것 같다고 느꼈고요. 앞으로 이 거대한 15년을 준비할 복수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각 인물들의 비밀은 무엇일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어게인 마이 라이프 1화부터 2화까지의 내용이고 매주 금, 토, 밤 10시 채널 SBS에서 감상하실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뭐인가?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복수 봐라.